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똘똘한 민준 학생, 수진 학생과 함께 하는데요. 경제학 교과서의 바이블이죠. 이중구,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. 혹시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영 꽝인 그런 게살구 같은 물건 사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네, 오늘 주제가 바로 그 게살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들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도대체 이 게살구 시장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걸까? 둘째,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나 평판 같은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? 셋째, 그렇다면 진짜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?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핵심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게살구 시장, 영어로는 레몬마켓이라고도 하는데요. 대체 이것의 정체가 뭘까요? 혹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경험 없어요?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진 보고 와, 이거다 하고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완전 다른 옷이 왔다거나 아니면 큰맘 먹고 중고로 뭘 샀는데 며칠 못 가서 고장나는 그런 경우요. 아, 교수님, 저 완전 있어요. 모델이 입은 사진은 정말 예뻤는데 제가 입으니까 핏이 완전 딴판이더라고요. 재질도 너무 얇고요. 그렇죠. 바로 수진 학생이 느낀 그 배신감, 그 실망감, 그게 바로 게살구를 샀을 때의 기분이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런 게살구 문제가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,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러요. 말이 좀 어렵죠? 정보의 비대칭성. 근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. 말 그대로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. 한쪽은 너무 많이 알고 다른 쪽은 거의 모르는 상황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고차 시장이죠. 파는 사람은 이 차가 사고가 났었는지 어디가 고질병인지 싹 다 알잖아요. 근데 사는 사람은 그냥 겉모습 번지르르한 거랑 서류 몇 장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요. 정보의 기울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. 자,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여러분이 구매자라고 한번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. 눈앞에 있는 중고차가 진짜 좋은 차인지 아니면 언제 길에서 퍼질지 모르는 게살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. 그럼 제값 다 주고 사고 싶을까요? 아니죠. 에이, 혹시 모르니까 한 이 정도 가격 이상은 못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진짜 좋은 차를 팔려던 사람들은 아니, 내 차가 어떤 차인데 이 가격밖에 못 받아? 하면서 그냥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. 결국 시장에는 질 낮은 게살구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게살구들만 판치는 시장, 그냥 망했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. 경제학자들이 몇 가지 해법을 찾아냈거든요.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계약과 품질 보증입니다.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판매자가 그냥 말로만 이거 좋은 물건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제품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고쳐주거나 환불해 드립니다 하고 서류로 딱 약속을 하는 거죠. 이 약속이 바로 품질 보증, 즉 워런티고요. 구매자 입장에서는 혹시 사기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확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. 교수님, 근데 잠깐만요. 그럼 그냥 모든 물건에 다 품질 보증 조항만 넣으면 게살구 시장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? 오,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. 정말 민준 학생 말처럼 품질 보증만 있으면 게임 끝일까요? 그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현실은 계약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지빵은 아니라는 거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예상해서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어넣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막상 문제가 터져서 법대로 하자 해도 변호사 쓰고 소송하고 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. 결국 계약이라는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지만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. 자, 법으로 강제하는 계약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.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어쩌면 법보다 더 무서운 힘일 수도 있어요. 바로 평판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몇십 년 된 맛집, 그런 노포 식당에 갈 때 여기 맛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 거의 안 하잖아요. 왜죠? 그 식당이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맛있다는 평판에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거예요. 이 평판이라는 게 우리 가게는 믿고 오셔도 됩니다 하는 보이지 않는 보증수표 같은 거거든요.
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소중한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살구를 팔 수가 없는 거죠. 한번 잘못 팔았다가 평판이 무너지면 그걸로 끊이니까요. 경제학에서는 이 평판이 가진 돈의 가치를 평판지대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똑같은 물건인데 아주 신뢰가 높은 A회사 제품은 11,000원에 팔려요. 근데 이제 막 생긴 B회사 제품은 10,000원에 팔려요. 그럼 그 차액 1,000원, 이게 바로 A회사가 좋은 평판 덕분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이윤, 즉 평판지대인 거예요. 근데 만약에 A사가 에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불량품에 팔았다고 쳐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평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앞으로 쭉 벌 수 있었던 그 평판지대를 몽땅 날려버리는 거죠. 자, 이제 계약이라는 안전장치도 있고 평판이라는 신뢰 자산도 생겼어요. 그럼 이제 정말 개살구 시장 문제는 끝난 걸까요?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. 계약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완벽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. 평판은 아주 강력한 신뢰를 주지만 한 번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유리 같은 속성이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건 맞는데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. 특히 이 평판의 한계, 이걸 좀 더 파고 들어야 해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기업들이 거의 이윤을 못 남기고 장세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좋은 평판을 유지해서 얻는 추가 이익, 아까 말한 그 평판지대가 거의 없어지겠죠?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돈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까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품질을 유지할 유인이 약해지는 거죠. 자,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첫째,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 불균형이 결국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쫓아내는 개살구 시장을 만든다. 둘째, 계약과 평판이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지만 둘 다 완벽하지는 않다. 그래서 마지막,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정보가 불완전한 이 현실 세계에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, 그런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. 요즘 우리는 물건 사기 전에 뭘 보죠? 온라인 리뷰, 별점 이런 걸로 평판을 확인하잖아요. 이게 옛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짜 리뷰, 별점 조작 같은 새로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낳기도 했어요. 과연 기술의 발전이 개살구 시장 문제를 정말 해결한 걸까요? 아니면 그저 더 교묘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살구를 만들어낸 걸까요? 와,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. 맞아요. 이제는 그 리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걱정해야 하잖아요. 네, 두 학생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제 정보 자체의 진위를 가려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